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원박물관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박물관에서 만나는 왕실태교를 신청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나와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수업은 저희가 3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체험 키트를 받으셨죠? 태교 일기장, 그리고 붓으로 쓰는 글씨 연습할 수 있는 키트, 탯줄을 보관할 수 있는 함을 만드는 키트까지 받으셨을 텐데요. 우리 함께 3번의 강의 동안 재밌고 알찬 수업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함과 또 예쁜 보자기가 보이는데요. 교육 들으시거나 또 체험 활동 하시는 그런 모습을 SNS에 찍어서 올리시면 추첨해서 드린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첫 번째 시간은 조선 왕실의 태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태교 일기장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여러분 임신하신 것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세상에 소중한 생명을 얻은 것만큼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이렇게 귀하게 얻은 아이 공주님 왕자님처럼 키우고 싶으실 텐데요. 오늘 왕실 태교에서 많은 정보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임신 몇 주 차 되셨나요? 우리 태아는 엄마 몸속에서 40주간 자라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동안 엄마의 몸과 연결되어 있어서 엄마가 먹고 마시는 것 뿐만 아니라 엄마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느끼는 것, 신체적이나 지적인 자극까지도 우리 아이에게 영향을 미쳐서 아이가 자라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태교의 전통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형성될 때 최고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서 우리 아이가 건강하고 총명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태교인 것이죠. 그만큼 뱃속에서의 시간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오늘 어떻게 태교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개인의 영광은 곧 가문의 영광이고 그 가문의 영광을 계속해서 지속하기 위해서 후손들을 훌륭하게 기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네, 조선시대 태교에 관한 기록들을 여러 책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은 바로 정몽주의 어머니가 쓴 기록입니다. 그리고 율곡이이의 글에도 남아 있는데요. 여기도 굉장히 태교에 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당 이씨의 태교신기라는 책이 바로 본격적인 태교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학문에 관심이 많았고 또 내 남매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생긴 경험들을 책으로 적어서 딸들에게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 실학자였던 역시 여성 빙어각 이씨의 규합총서라는 책에서도 태교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정몽주의 어머니가 남긴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몽주 하면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이런 시조가 생각이 나시죠? 고려 말에 훌륭한 유학자였는데요. 정몽주의 어머니가 훌륭한 책들을 읽다가 나도 이런 훌륭한 위인을 낳고 싶다 하는 마음에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무언가를 태교에 했다고 합니다. 사실 임신 기간에 굉장히 몸과 마음이 힘든 순간이 많은데요. 그때 좀 더 절제를 한다거나 뭔가 특별한 자기만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래서 정몽주같이 훌륭한 인물을 키워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네, 태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해평윤 씨가 규범에 그 적은 글을 보면 모태에서 10달 동안 있기 때문에 어머니를 닮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생각과 행동이 중요하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주당 이씨의 태교신기를 보면 의사는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고 아이는 가르치기 전에 뱃속에서부터 먼저 교육을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태교는 엄마 혼자서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빙어각 이씨의 규합청서를 보면은 모친의 10달 못지않게 잉태되는 순간에 부친의 청결한 마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부부간의 예의를 잃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당 이씨의 태교신기를 보면은 스승의 10년 교육보다 어머니의 10달이 중요하고 어머니의 10달보다 아버지의 날은 하루가 더 중요하다. 역시 잉태되는 순간에 아버지의 건강함과 또 생각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그런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임산부가
자리에 앉거나 눕거나 이런 행동을 할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어떤 것을 듣고 어떤 것을 읽고 어떤 것을 말하느냐, 그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함부로 약을 먹어서는 안 되고 힘겹게 일을 하는 것도 무리가 가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지나치게 화를 내거나 기운을 상하게 하거나 속상해하는 일들이 임산부의 정서를 안정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네, 공감이 가시는 부분이 있나요?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선 왕실에서는 어떻게 태교를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사대부보다는 조금 더 엄격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조선에서는 후손이 단지 가문을 이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이끌어갈 왕이고 리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임신과 또 양육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계속해서 잉태되는 순간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선 왕실에서는 더욱더 엄격하게 이것을 지키고 정했다고 합니다. 우선 왕과 왕비가 만나는 그 합궁할 수 있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피해야 되는 날이 있는데요. 12간지 아시죠? 그 날 중에서 뱀의 날이나 호랑이 날은 일단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초하루는 만물의 기운이 미약하기 때문에 좋지 않고 금음은 또 기운이 쇠약하기 때문에 안 되고요. 꽉 찬 보름은 앞으로 기울 거기 때문에 보름도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과 왕비가 자주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좋은 날, 우주의 기운이 가장 좋을 때 만나서 아이를 만들면 정말 훌륭한 성군을 태어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창덕궁에 가시면 우리 왕비의 침전인 대조전을 볼 수 있습니다. 대조전은 바로 큰 대자, 지을 조자, 큰 존재를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여기서 다음 후계 왕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대조전에서 뭔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위에 있는 하얀 지붕 보이시죠? 이 부분을 용마루라고 하는데 대조전에는 용마루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용이 있고 또 다음 용을 만들기 때문에 그 용의 기운을 눌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임신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3개월부터 본격적인 태교가 시작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궁궐에 있다 보면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신경 쓰일 일이 많겠죠. 그래서 궁궐 안쪽에 별궁을 지어서 그곳에서 태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별궁에 간 세자비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옥판에 새긴 성현의 글을 읽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옥은 굉장히 색깔이 우아하고 은은하죠. 그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특히 임신한 세자빈이나 왕비는 항상 옥을 몸에 지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야금 검은고의 좋은 음악을 들었고요. 방에 멋진 그림 병풍을 쳐놓고 그 그림과 같이 자수를 하는, 바느질을 하는 태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개월이 되면 태아가 귀가 생기면서 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좋은 성현의 글을 목소리가 좋은 상궁이나 내시가 읽어준다고 하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낭독을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글을 낭독을 했을까요? 동몽선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왕세자나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 읽었던 교과서 같은 책인데요. 동몽선습의 내용을 보면 인간과 인간이 관계를 맺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는 서로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고 부모님과 자녀는 어떤 관계로 또 친구 간에는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내용을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 태아가 5개월 이상이 되신 분들은 엄마 아빠의 목소리로 태아에게 낭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명심보감이라는 책을 읽기도 했는데요. 명심보감은 마음을 밝혀주는 보배로운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역시 부모님의 목소리로 낭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어머니 목소리는 탯줄을 통해서 진동으로 아이에게 더 잘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임신 7개월이 돼서 후반기로 접어들면 배가 점점 커지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때는 고기 반찬은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고기 반찬을 줄이고 단백질을 보충해야 되니까 순두부 같은 음식을 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봉탕과 같은 보양식을 먹었다고 하는데요. 아주 양질의 단백질이 들어있는 그런 보양식으로 출산에 대비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조선 왕실의 태교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우리 산모님들은
계속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시면서 건강을 체크하고 계시죠. 바로 궁궐에 있었던 세자민이랑 왕비도 병원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왕실의 병원과 또 건강 비법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보여드렸던 창덕궁 대조전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역마루가 없는 것이 보이죠? 그리고 앞에 부분에 이렇게 칸막이로 쳐 있는데요. 아마 왕비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병원은 어디 있었을까요? 네, 궁궐 입구 가까운 쪽에 위치하고 있네요. 중궁전과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여기 약방이라고 써 있는 건물을 보면 이곳이 바로 궁궐 안에 있는 의원이라고 해서 내의원이라고 하고요. 뒤쪽에 보이는 절구는 약재를 빻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마솥 같은 것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탕약을 달여가지고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궁궐의 내의원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드라마에도 나왔던 사람인데요. 바로 허준입니다. 허준은 선조 임금 때 의원이 되었던 사람인데요. 임진왜란 때 많이 병들고 전염병이 돌았을 때 백성들에게 동의보감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전해줬던 사람이기도 하죠. 여기 보이는 언해태산지묘라는 책도 허준이 만든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일어날 출산이라든지 육아에 관한 정보를 많이 읽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책이 그런 임신, 출산, 육아에 관련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네, 목차를 보시면 임신하는 방법, 그리고 태아의 성별을 구별하는 법, 심한 입덧 다스리는 법, 그리고 임신 중독증 등 정말 다양한 임신과 출산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이 책에 나오는 태아의 성장 과정을 보면요. 1개월에는 이슬과 같이 모이는데 이것을 배라고 한다. 그리고 2개월이 됐을 때는 꽃잎처럼 변하는데 이것을 운이라고 한다. 5개월이 되면 머리카락이 자라고 6개월이 되면 입과 눈과 귀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9개월이 되면 모든 마디가 갖추어져서 엄마 뱃속에서 몸을 자주 구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9개월이 되면 정말 아이가 몸속에서 굴러다니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10개월이 되면 오장육부가 모두 통하게 돼서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엄마와 분리돼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태아의 성장 과정을 알고 나면 그에 맞춰서 태교와 또 건강 상식도 달라지게 됩니다. 입덧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입덧으로 고생하신 산모님들 계실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이 책에 보면 아주 내용이 간결합니다. 음식 먹기가 어려워도 산모가 먹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먹어야 한다는 거죠. 입에 맞는 것,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는 걸 찾아서 먹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산모의 기력도 딸리고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역질이 나거나 또 위가 불편할 때 처방은 임산균피탕인데요. 인삼은 다 아시죠? 신진대사가 약해졌을 때 우리의 기력을 보호해주는 중요한 약재입니다. 그리고 귤껍질, 그리고 백출, 생강 같은 약재들은 굉장히 울렁거리고 이런 위를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임신 중독증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임신 중독증은 임산부에게 정말 위험한 병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는 반드시 태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임신 중독증이 의심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진찰을 받아보시고요. 지나치게 체중이 느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임신 중독증의 처방으로는 잉어탕과 전생백출탕이 나와 있는데요. 잉어즙은 붓기를 빼는데 아주 좋다고 합니다. 출산 후에도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잉어탕과 그리고 전생백출탕은 바로 생강과 백출이 들어간 것입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약재입니다. 그리고 산전산후에 두루두루 좋은 약으로는 군기탕, 익모환, 반온당, 사물탕 등이 적혀 있는데요. 군기탕은 바로 천궁과 당귀를 끓여서 낸 약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익모환은 바로 잉어초로 만든 한약재인데요. 굉장히 여성들과 또 산모에게 좋은 풀이라고 합니다. 사물탕은 숙지환, 백작약, 천궁, 당귀를 넣어서 달인 약재인데요. 역시 산전산후에 두루두루 좋은 약재라고 합니다. 네, 이제 출산이 다가오면 굉장히 걱정도 되시고 준비할 것도 많이 늘어나는데요. 언제 아이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정일이 있더라도 항상 준비를 해두는 게 좋겠죠.
우리 왕비는 출산 3개월 전에 산실청이 마련이 됩니다. 아까 우리 내의원에서 건강을 돌본다고 했는데요. 내의원이 종합병원이라면 그중에 산부인과를 따로 꾸려서 앞으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출산을 대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출산 준비를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궐 안에 산실을 마련을 하게 되는데요. 산실을 보면 사방에 7개의 글자씩 이렇게 글자가 붙어 있는 것이 보이죠. 그리고 바닥에 이런 가죽들이 깔려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부적들이 붙여져 있는데요. 사실 이 부적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그 당시에 의학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고 또 그것으로 할 수 없는 영역까지 우리가 어떤 영적인 존재에게 간절한 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차지법을 보면 내가 이 산실만큼의 자리를 빌렸기 때문에 이 안에 어떤 악한 귀신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달라라는 기원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산모가 놓을 자리를 푹신하게 준비를 하고요. 그 위에다가 기름종이를 깔게 되는데요. 기름종이는 지금의 비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 출산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분비물들을 막아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양기의 상징인 백마 가죽을 깔게 됩니다. 네, 우리 궁궐에서 전해오는 임산예지법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출산 당월이 되면 사실 소화 흡수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너무 질기거나 마른 음식 또는 기름진 음식을 먹지 말고 소화하기 쉬운 음식으로 먹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 후에는 여러 가지로 관절도 많이 늘어났고 몸에 무리가 왔기 때문에 궁녀가 마사지를 하게 되고요. 여름철에는 너무 방을 덥게 하지 않고 또 사람들이 많아서 기운을 덥게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젖이 모일 때는 조금 아프더라도 마사지를 해서 흘려보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출산하고 난 뒤에 의외로 정말 어려운 것이 수요였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럴 때 마사지를 통해서 젖을 좀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소개했던 사주당 이씨가 적은 태교신기를 보면 출산을 앞둔 산모들이 간단한 산책이나 운동을 하는 것을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죠. 가볍게 산책을 하되 한 발에 힘을 주거나 또 위태로운 곳을 밟으면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갈 때도 조심해야 되지만 내려올 때는 특히 앉아서 내려오도록 하고 또 뛰어가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산을 하게 되면 사실 내 몸 추스르기도 힘든데 신생아를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고 대비를 하시면 좋겠죠. 제가 동의보감에 나오는 육아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아이에게 처음 젖을 먹일 때 고인젖을 짜버리고 먹여라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은 요즘 산부인과에서도 가시면 들을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는 좀 수분이 많은 젖이 있고 뒤로 갈수록 영양분이 많이 고여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앞부분의 젖만 먹인다면 아이가 물배가 차거나 가스가 찰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을 잘 때는 젖을 물리고 자는 버릇을 들이면 산모와 아이 모두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젖을 떼고 잠을 자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갓난아이는 혈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쉽게 젖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또 배가 고파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즘 책에 보면은 4시간 간격으로 수유를 하는 게 좋다. 분유를 먹이는 경우에는 6시간 간격으로 먹이는 게 좋다. 이런 내용들이 남아 있는데요. 사실 아이마다 먹는 양도 다르고 또 배고파하는 시간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온 시간대로만 하시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얼마나 더 배가 고파하는가, 더 빨리 먹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4개월, 5개월이 되면 이유식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먼저 흰죽이나 익힌 채소를 먼저 먹이고 단맛은 나중에 먹이게 되죠. 동의보감에도 보면은 흰죽을 먼저 먹이는 것이 덕성을 기를 수도 있어서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생아는 굉장히 열이 많습니다. 어떨 때 싸매야 되는지 또 어떨 때 시원하게 해줘야 되는지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보면은 부위별로 다르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은 등이나 배나
발은 따뜻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머리나 가슴은 시원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죠. 다른 부위는 시원해도 우리 배나 발은 따뜻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여기 보면 목욕을 자주 시키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현대에는 목욕시키기 좋은 환경이기도 하고 목욕을 또 우리 매일매일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목욕을 자주 시키다 보면 겨울철에는 아이의 몸에 한기가 들어서 감기에 걸릴 수 있다고 하니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조선 왕실의 태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엄마와 아기의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어서 엄마가 좋은 생각을 하고 또 건강하면 우리 몸속에 있는 태아도 바르고 건강한 아이로 태어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에서 태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산모가 가장 마음이 편하고 행복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모님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일부러라도 좋은 생각하시고 스스로 소중하게 대해주시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면 우리 아이도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로 자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우리 1강의 체험활동인 태교 일기장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완성되어 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자주색, 보라색 표지에 빨간 끈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안에 열어보면 천자문, 또 여기 좋은 글귀, 태교에 관한 글귀와 또 메모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 자라면서 뱃속에서 있었던 초음파 사진이라든지 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다 기록해서 나중에 아이에게 보여주시면 정말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요. 자,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 가장 먼저 표지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지를 가져와서 내지를 이 표지 뒷면에다 놓고 이렇게 자리하게 놓습니다. 자, 이렇게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안으로 접어 넣어야 되니까요. 제가 한번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면을 네 모서리를 다 접어주세요. 천천히 하시면 되겠고요. 영상 다시 앞으로 감게 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 접어졌죠. 자, 이 상태로 바로 붙이지 마시고 이 옆에 있는 모서리 겹쳐지는 부분을 가위로 살짝 잘라내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이렇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어지겠죠. 자, 내 모서리를 다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여기다가 풀칠을 해서 수정을 붙일 건데요. 그 안에 이제 표지가 좀 힘이 있으라고 안에다가 종이를 하나 넣어서 풀칠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안에 부분에다가 꼼꼼하게 풀칠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꼼꼼하게 안 되는 부분 없이 잘 확인하시고요. 자, 이제 내지를 맞게 붙입니다. 자, 이제 시접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칠을 꼼꼼하게 많이 해주셔야 잘 붙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 이 끝부분에 올이 풀린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잘 안 맞는 부분이 좀 안 이쁘다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속지를 4장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풀칠을 다시 해서 붙여주시면 더 깔끔하게 완성할 수 있겠죠. 이것을 2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앞뒤 표지로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는 책을 엮어야 되겠죠. 이렇게 속지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만든 것을 앞에 하나, 그리고 뒤에 하나 이렇게 모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멍을 어디에 뚫어야 할까요? 보면 지금 여기 안쪽 내용 보이시죠? 요즘 책은 반대로 이렇게 넘기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다가 구멍을 뚫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이 끝에서부터 약 1cm 정도 나온 부분에다가 구멍을 이렇게 5개 표시를 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송곳을 이용해서 이렇게 뚫어줄 건데 이렇게 들고 하지 마시고요. 바닥에 대고 안전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구멍이 있는 부분을 빙글빙글 돌려서 구멍을 뚫어주시면 돼요.
이제는 여기다가 실을 끼워서 연결하면 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넉넉하게 걸어주시고요. 시작은 이 매듭이 나올 거잖아요, 마지막에. 그래서 책 안쪽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간에서 앞으로 한번 이렇게 통과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통과가 됐죠? 이제부터 이제 계속 감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렇게 한번 뒤에서 다시 한번 감아 볼게요. 이렇게 통과를 시키면 네, 이렇게 연결이 됐죠. 다시 뒤에 넣어서 이번에는 위쪽으로도 한번 걸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죠. 자, 이제는 아래쪽으로 통과를 할 건데요. 아래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번 이렇게 감아줄게요. 자, 감아주려면 다시 앞으로 와서 같은 구멍을 한 번 더 통과해야 되겠죠? 자, 이제 여기서 이 앞부분은 되는데 이 뒷부분이 남았잖아요. 이건 다시 돌아올 때 끼울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아래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밑으로 갑니다. 계속 반복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제가 여기 끝에 구멍까지 왔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이 있죠. 지금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비어있게 오셨으면 잘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왔을 때 이제 아까 우리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한번 묶어주고 또 위에 한번 묶어주고 이렇게 해서 2번 통과해서 다시 위로 올라가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5개의 구멍을 뚫어서 책을 엮는 방법을 우리가 오침 안정법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책들을 대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자, 이제 여기 끝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빈 공간 있죠? 여기로 다시 돌아가면 돼요. 돌아갔다가 여기서 다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네요. 네, 여기 이제 마지막 남았는데요. 여기 들어간 다음에 다시 반대편으로 빼지 않고 시작한 부분에 이렇게 빨간 줄이 나와 있죠? 여기 구멍으로 나오면 돼요. 네,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여기 지금 빨간 줄 시작한 거랑 끝난 거 보이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잘 완성이 됐죠? 자, 그리고 이쪽 마지막은 이제 묶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매듭 한 2번 정도 묶어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너무 짧지 않게 이 정도로 잘라주시면 돼요. 이제 표지를 붙여볼게요. 네, 완성이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주인이 될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공주님, 왕자님처럼 특별하게, 소중하게 키우셔야겠죠? 여러분,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우리 그러면 2번째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